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아토피가 생기는 면역의 결함,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면역학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잘못된 면역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며 왜 이런 제재를 써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성격이 되게 급해서요. 무슨 결론을 먼저 설명하는 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면역을 교정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항체 생성과 이 세균과 싸우는 이거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게 베타시토스테롤이라는 식물성 스테롤 제제가 지금 내 몸에 있는 제제는 아닌데 생약 제제로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지상 세포와 조절 T 세포, 그러니까 면역세포계의 가장 수장으로 알려져 있는 조절 T세포가 고장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를 정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가지고 면역 조절 T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정상화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요. 자, 세 번째는 내 세포가 사실은 좀 누군가의 공격을 받는다 해도 염증이 잘 일어나는 분들이 있고 염증이 잘 안 일어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언젠가 뉴스에 나왔던 해운대의 굉장히 고층의 아파트에서 화재가 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봤더니 외장을 너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외장재를 가연성 물질, 불에 잘 타는 물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똑같이 누군가 공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불이 잘 날 수도 있고 불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몸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피부 세포가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긁고 어떻게 상처를 내도 금방 아무는 사람이 있지만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부풀어 오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 세포의 재질이 보통 체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내 세포의 이 재질이 어떤 지방으로 둘러싸여 있느냐에 따라서 염증성 세포가 될 수도 있고 항염 세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피부 세포막을 감싸고 있는 항염 물질이고요. 그거와 반대로 오메가6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오메가6라는 물질은 염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러면 내 몸에 오메가6가 많았다면 당연히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으면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처방을 오메가3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감마리놀렌산이라는 제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분명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달맞이꽃 종자유 하면 또 안 쓰신 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성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달맞이꽃 종자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처방 중에 하나가 그 달맞이꽃 종자유를 쓰는 이유도 내 피부 세포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염증을 억제시키는 지방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비타민 D를 꼽겠습니다. 비타민 D에 아주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면역하고 관계된 거는 항암 효과가 있는 거하고 두 번째 조절 T세포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게 비타민 D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각각 나눠서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를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오메가3를 왜 미국 사람들이 식탁에 다 누구나 먹고 사는지, 식탁에 오메가3 없는 식탁이 없을 정도로 생활 필수 영양소가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오메가3를 드시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거 굉장히 상업적이다, 유행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업적이란 말은 그 시대에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197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70년대 전에는요, 오메가3라는 제품이 나올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 사람들 몸에 오메가3가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갑자기 1970년대 이후에 왜 오메가3가 등장을 했느냐? 자, 1970년대가 되면서 미국에서는
동물들, 가축들, 우리가 식용 먹는 가축들의 대량 생산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면 식량난이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소, 돼지, 닭입니다. 뭐 물론 오리고기도 드시고 다 드시겠지만 세 가지의 이 고기를 먹게 되는데, 자, 가만히 살펴보면 소는 채식동물이죠. 근데 무엇을 먹고 사나요? 원래 여물을 먹고 살았던, 그래서 풀을 뜯어 먹고 살았던 게 소예요. 물론 소는 여물을 뜯어 먹고 살지만 안에 콜레스테롤 지방이 정말 많아요. 자, 내가 A를 먹어서 몸에 A가 쌓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입증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소는 여물을 먹고 살았고, 자, 두 번째 돼지 같은 경우는 뭐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잡식성입니다. 뭐 사람이 먹던 것도 먹고 이것저것 다 먹는 잡식성이고요. 자, 닭은 땅에다 키우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나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무엇을 먹고 살죠? 소든 돼지든 닭이든 사료통에 있는, 여물통이 없어졌습니다. 사료통에 있는 사료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미국의 굉장히 드넓은 이 대지에서 옥수수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옥수수 먹어보면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옥수수를 심어서 이걸 사료로 쓰기 시작했더니 획기적인 그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 질기던 소고기가, 그 질기던 닭고기가 너무 연하고 부드럽고 마블링이 생기면서 맛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도 잘 찌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자, 닭 같은 경우도 사료 먹고 정말 너무 빠른 시간에 키워내잖아요. 이게 사료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를 발견하고 옥수수를 먹이고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 좋다고 다 춤을 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가다 보니 이상하게 암 환자가 증가가 되고 비만 환자가 증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죠. 혹시 이 가축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원래 소, 돼지, 닭에서 있었던 같은 지방인데도 지방을 우리가 분류해서 오메가3, 오메가6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인지질 이런 지방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좀 차치하고 오메가3와 6만을 비교했을 때 예전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메가6라는 이 지방산의 비율이 너무나 높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은 어떤 게 정상이냐? 구석기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1대1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요, 한 4대1 정도, 그러니까 6가 4, 3가 1입니다. 그런데 좀 건강한 이 비율을 보자면 2.5대1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4대1만 돼도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메가3와 오메가6가 이렇게 비율이 격차가 많아지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제가 아까 암이 증가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메가6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염증이 있는 질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암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오메가6의 비율이 늘어난 게 이제 사료에서 원인을 찾았던 게, SBS 스페셜에서 2010년도 10월 10일 날, 외우기도 쉽네요. 10년도 10월 10일 날 방송했던 제가 방송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옥수수의 여물통이 바뀌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 몸은 바뀌는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계란을 보면, 계란은 1대1이 사실은 정상적 효수 1대1이 정상인데요. 여기서 보면 20대1, 어떤 계란은 66대1의 계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미국에 있는 국립보건원에 근무하는 식품영양학자입니다. 그 국립보건원 원장으로 계셨던 분이 원래 고향이 그리스였대요. 그래서 휴가 때 그리스에 와서 보니 닭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마당에서 놀고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거기에서 낳은 닭 8개를 삶아가지고 실험실에 가지고 와서 마트에서 산 거랑 비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에서 가져온 달걀은 1대1의 비율을 잘 지키고 있더라. 그런데 마트에서 사왔던 건 20대1의 오메가6 비율이 높아졌더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소 같은 경우는요, 2+ 소고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부드럽고. 비싸서 못 먹는 거죠. 근데 무슨 날이면 먹죠. 그래서 2+ 소고기의 비율을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108대1이 나옵니다. 오메가6 108, 오메가3 1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농장에서는 옥수수 사료를 쓰지 않는, 그렇게 규제하는 농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가서 그 소고기를 먹어보니
소고기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말고기와 비슷한 맛을 냈다고 합니다. 질겨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소고기는 마블링 같은 기억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빨간색 소고기. 그런 소고기가 기억이 나시죠? 지금은 그 빨간색 소고기가 사실은 우리가 구워 먹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장조림을 만들거나 이럴 때만 쓰게 되는 걸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료가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우리 몸에 오메가6가 계속 세포막에 쌓이고 있음으로 인해서 질병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질병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먹거리가 변화되고 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저도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소를 키워서 돼지를 키워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메가3의 시장이 제품으로 나와서 그거라도 이렇게 먹어서 우리 몸의 지방산의 비율을 맞추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방송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럼 오메가3 제품은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되고 어느 정도를 먹어야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경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을 기약하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